자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빗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상자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는 빗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경사각은 22도인데 밑에서 위로 초속 1.4m로 상자를 올릴 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자가 빗면 위로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 올라가다가 멈추겠죠. 그 멈출 때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 다음에 멈춘 뒤에 이 상자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알기 위해서는 이 상자가 받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는데, 이 상자가 받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과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항력과 마찰력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직항력은 여기 이런 책상에 책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면, 이 책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중력이 있고, 중력은 mg죠. 질량이 m인 책이면 거기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가 중력인데, 그리고 수직항력도 반대 방향으로 mg다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직항력과 같은 힘은 수직항력과 같은 힘에 또 뭐가 있냐면 장력이 있습니다. 수직항력과 장력 같은 이런 수직항력이 왜 작용하냐면, 요 면 때문에 이 책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작용하는 힘이죠. 또는 줄에다가 연결해서 줄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는 줄이 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 이런 것들이 구속힘인데, 이런 구속힘은 그냥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알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계를 정하는데,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수직축만 알면 되니까 수직축의 윗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정하면 힘과 같은 벡터량의 부호는 이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운동 방정식은 F는 ma인데, 이때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수직항력하고 중력인데, 수직항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n 빼기 mg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이 책의 가속도는 0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ma는 0이니까 n은 mg다 라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g를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경우에, 경사면에 물체가 놓인 경우에 수직항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경사면에 놓이면 중력은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수직항력은 경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그러면 이제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면 좋냐면,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정해가지고 문제 풀이가 가장 쉽게 간단하게 되게끔 정하는 게 가장 잘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사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 X방향, 경사면의 수직한 윗방향을 플러스 Y방향이라고 한다면, 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Y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알짜임 중에서 Y방향 성분을 알기 위해서 이 수직항력은 Y방향 성분 플러스 Y방향으로 작용하는데, mg는 중력은 비스듬하게 작용하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성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분은 이렇게 생겼다면, 이때 mg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 그 좌표축 기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 플러스 x고 저게 플러스 y니까 이 y 방향의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걸 세타라고 하면 이게 mg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짜임의 y 방향은 요건 지금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플러스 n이 있고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알짜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y 방향의 가속도는 요게 밑으로는 내려오더라도 그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쪽 가속도는 0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fy는 n-mg 코사인 세타는 may는 0이다.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뭔지 알았습니까? mg 코사인 세타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면과 면이 접촉한 마찰력에는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밉니다.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정지 마찰력도 아까 수직항력이나 마찬가지로 운동 법칙, 운동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고른다고 한다면 먼저 아랫방향으로 mg가 작용하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밀었으니까 미는 방향으로 F가 작용하죠. 자, 이러면 요거 오른쪽으로 가야지 되겠죠. 근데 안 가니까 마찰력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운동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내가 미는 방향을 플러스 X, 수직 방향 플러스 Y. 그러면 X 방향의 성분을 볼 것 같으면 X 방향의 성분의 식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미는 힘 빼기 마찰력 이렇게 있죠. 그게 MAX인데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죠. AX가 0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마찰력은 이게 바로 정지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은 내가 밀어주는 힘의 크기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찰력 하면 F는 그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런 식이 있죠. 이런 식이 정지 마찰력에는 적용하지 않고 정지 마찰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구한다. 내가 밀어주는 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지 마찰력 중에서도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밀어주는 힘을 점점 크게 하면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지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 마찰력이 최대값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죠.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운동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인데, 그건 무엇으로 정하냐면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정합니다.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 이렇게 쓰는데, FS는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비례하면 비례 상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 마찰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지 마찰계수는 면의 넓이라든가 이런 또는 물체의 질량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계가 없고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면과 면의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접촉한 이 운동 마찰력은 언제 작용하는 거냐면 물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과 면이 다른 면에 대해서 언제 이동하는지, 다시 말하면 미끄러지는지 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간단한 예가 바로 뭐냐면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이 만약에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계속 돌면 그러면 미끄러지겠죠. 근데 타이어가 돌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 이때는 정지 마찰력이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타이어하고 도로하고는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접촉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갈 때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마찰력도 최대 정지 마찰력과 마찬가지로 수직항력으로 정합니다.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운동 마찰력도 2배가 돼서 우리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 운동 마찰력은 FK로 표시하는데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비례 상수는 보통 뮤K라고 쓰고, 이 운동 마찰 계수도 접촉 면 사이의 성질 가지고 결정하는데, 이 운동 마찰 계수는 재미있게도 정지 마찰 계수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정지 마찰력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도 약간 작을 수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빗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죠. 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알짜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순서는 뭐냐면 먼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습니다. 알짜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죠. 기준계를 정한 다음에 기준계의 각 축 방향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데 가속도는 이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구하는 거죠.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각 축 방향의 알짜힘 성분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 그 축 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를 일단 알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문제에서 준량이 무엇이고 적용할 그 구할량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뭐였어요? 세 개가 있었죠. V는 AT 더하기 V0, X는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그 다음에 EA X-X0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습니다. V0는 처음 속도, 그 다음에 X0는 처음 위치죠. 그래서 X-X0 하면 이건 바로 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까?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가지고 먼저 상자의 가속도를 구합니다. 가속도를 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이동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B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자에 작용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서 보고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정지한 다음에 알짜힘은 아랫방향을 향하는지 윗방향을 향하는지 먼저 보면은 이게 다시 아래로 내려올지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다 구합니다. 힘은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마찰력은 지금은 운동 마찰력입니다.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준계는 기준계 정할 때 처음 운동할 때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위쪽 방향을 플러스 X라고 하고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라고 한다면 먼저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X축 방향의 알짜힘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저 중력의 경우에 X방향 성분은 세타가 조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경사면 방향 성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빼기 f는 m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a는 경사면을 위로 올라갈 때의 가속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F를 모르니까 F를 알아야지 지금 가속도 구할 수가 있겠죠. F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수직항력으로 구하죠. 수직항력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Y축 성분 운동방정식도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Y축 방향 운동방정식은 수직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의 Y방향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may인데 Y축 방향은 안 움직이니까 이건 0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합니까? 수직항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수직항력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운동마찰계수를 곱하면 이 운동마찰계수는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았으니까 요 3식을 1식에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알았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m만 없애면 되죠. m만 없애면 되니까 여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뮤k 코사인 세타 g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세타가 22도였죠. 운동마찰계수는 0.2였습니다. 그리고 g는 9.8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49m/s 제곱이 되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향한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에서 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가속도 알아냈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가 줬냐면 맨 처음에 얼마의 속도를 올렸다? V0가 1.4m/s라는 걸 알았고 맨 꼭대기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구하는 건 뭐 구하라고? 간거리 x-x0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걸 구하려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봤더니 t는 안 들어가 있죠. t는 안 들어간 거면 요거 바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x-x0니까 여기다가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하면은 x-x0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알고 있는 걸 다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0.36m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B번 문제는 이제 맨 꼭대기에서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우리 맨 꼭대기에서는 이 물체가 이제 내려오려고 하죠. 내려오려고 할 때는 정지 마찰력은 위로 작용해야지 되겠습니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다가 US를 구하면 되죠. 우리 수직항력은 아까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해보니까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mg sin 세타 더하기 fs는 ma인데, 이때 좌변 R'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R'을 구하니까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fs를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니까, 대입하니까 우리 문제에서 이 m은 주어지지 않았죠. 질량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 우리 무엇만 구하면 되냐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겠어요. 가로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으로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0.17이고, 이건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가로 안은 0보다 크고 앞에 마이너스 mg니까 어떻게 돼요? R자임이 아랫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가속도도 어떤 방향을 향합니까? 아랫방향을 향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랫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의 R자임이 아랫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상자는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상자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쉬운 한 번째 문제풀이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쉬운 두 번째 시간을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